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LG생활건강이고요. 네. 42만 원에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원래는 54만 원에 샀다가 네. 추가 매수를 해서 42만 원 정도로 낮췄다가 네. 그게 3분기 실적이 확 떨어지면서 10만 원 이상 그때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게 한 30만 원이 좀 깨지면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번 4분기도 또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먼저 또 손절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또 두 번 손절을 하면 너무 좀 클 것 같고 이걸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그냥 버려버리고 네. 다른 거를 이걸 잡아서 다른 거를 해서 또 손해를 좀 할까 어떨까 해서 좀 전화드려봤어요. 긴 싸움이라면은 이 손절에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손절하시고 싸게 더 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좋으세요. 근데 이제 손절을 한다는 기준 자체가 비중을 절반 이상을 해버리면은 그 이제 손절하기가 망설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10% 정도 더 할까? 얼마를 할까라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 매수는 제가 30만 원이 좀 깨진다 생각할 때 네. 얼마 10%가 아니라 아예 네. 한 30% 정도를 더 30에서 40을 집어넣어서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두고요. 네. 한 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맞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딱 따져서 얘기하면은 30만 원 깨지고 떨어질 때 30% 샀는데 거기서 멈출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비중을 현금 비중을 크게 늘려서 오는 게 아니라 30만 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10% 갖고 있는데 내가 3% 비중 정도 손절한다. 크지 않거든요. 2% 정도 손절한다고 해도 약간의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한 1.5, 1.8% 정도 현금이 1.78% 정도 현금이 생겼다. 그럼 거기에 내가 10% 정도 더 얹으면은 현재 비율상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단계별로 낮춰가고 조금의 손실 잃는 거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2%, 3% 비중 줄였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오면은 한 45만 원 가면 내가 그 손절 그 일부 덜어냈던 거가 있더라도 기존에 있던 7, 8% 비중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권으로 네. 그거는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을 많이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손절을 못 하겠다가 되고 물량을 현금 있는 걸로 그냥 덧대버리면 비중이 잔뜩 쌓여버려요. 그리고 얘는 내려갈 때 긴 싸움은 20만 원까지 봐야 돼요. 정말 긴 싸움은 20만 원까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20만 원까지 봐야 돼요. 긴 싸움은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요? 네, 저는요. 왜냐면 얘는 원웨이잖아요. 방향을 한 번도 위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시도가 있어야지 내가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을 잡기가 좀 뭔가 모호한 상황이에요. 작년 한 3, 4, 5월 달에 전화를 줬어야 됐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애들은 좀 전환점을 만들어 놨는데 얘만 못 만든 게 중국 때문이었잖아요. 중국 때문. 얘는 중국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긴 싸움으로 갈 거면은 30만 원 이탈해도 3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쪼갤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LG생활건강도 충분히 내려왔고 소비 쪽이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없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타격이 오는 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우리 소비자들이 돈 쓰기가 어렵다 할 때 바닥이 와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게 현실적으로 왔을 때 이 기업들은 그 영향을 직접 타격받고 떨어지기보다는 거기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기다려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저는 한 47만 원대까지는 뭐 시간적인 부분이 장기화되는 거는 정말 20만 원대 갔을 때 얘기지만 얘기하신 대로 30만 원 약간 이탈하고 오는 거는 그래 긴 시간이 아니고 47만 원까지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잔뜩 늘리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47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네. 혹여라도 내가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한 2% 정도 줄여서 나중에 30만 원 이탈할 때 한 15% 정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멘토님 말씀대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47만 원까지 가시는 거죠. 47만 원까지 버텨도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는 버텨도 된다라고 봐요.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얘가 하루아침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좀 뭐한 계산하고 가셔야 1년 되죠. 가깝게 됐어요. 벌써 네. 저희. 뭐 1년이 아니라 더 긴 분들도 예. 많으실 거예요, 이 기업은. 네, 예. 저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방향성을 좀 바꾸고 난 뒤에 뭔가 전환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 돈을 한 번에 강력하게 매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